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다가 그래도 그 와중에 걱정이 많은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스닥이 무려 4%나 폭락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 이유가 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하는 매주 기릭과 함께 오늘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주 코스피는 월화는 좀 안 좋았지만 그런데 수요일날 딱 바닥에서 저점을 찍고 수, 목, 금 강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여기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0일선을 공격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의미 있는 상승을 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또 나왔고 그리고 장대 양봉까지 만들었죠. 물론 이건 보고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는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울어진 박스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대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서 하단에서 위치하고 거기서 또다시 금요일날 강한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그런데 목금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 일색에다가 살짝 매수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조금 더 매수를 했고 그 와중에 연기금의 큰 폭 매수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2주간 연기금의 매수를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전처럼 LG 엔솔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같이 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금은 연기금이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코스닥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연기금 매도. 아마도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 코스닥이 약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많이 내렸습니다. 1263원. 한이길이 야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1263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날은 1273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TI는 104.69달러로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증시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의 매수세, 삼성전자의 조금 강한 상승, 게다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박스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2.7% 하락, 나스닥 4% 하락, S&P 500 3.6% 하락으로 아마도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월요일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올랐네요. 다시 2.938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 3.0을 찍을지, 그리고 그 전으로 증시가 한 번 더 발작할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마존을 꼽을 수 있겠네요. 아마존이 7년인가요? 7년 만에 적자를 냈다는 소식에 무려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미국 주식 10개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존 절대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우량주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마존이 적자를 냈다는 소식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분기 적자를 발표한 아마존이 14%나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 박살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S&P 500도 3%나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급락은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은 실적은 잘 나왔지만 공급망 문제가 3분기 수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3.6%나 하락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3.7%, 4%나 하락했고 넷플릭스와 메타는 4.6%, 2.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특이한 게 있네요. 금리가 올랐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금융주도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둘 다 3% 정도 하락을 했으며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도 각각 3.4%, 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낙폭이 조금 과했으니까 주말 사이에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비트코인을 확인을 해봤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또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일요일 오전 시간 기준 금요일날 급락한 미국, 그런데 월요일 선물 시장마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코스피는 아마도 1.5% 이상으로 하락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하며 당장 월요일 출발은 당연히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짜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 목요일 아침에 기분들이 일어나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마침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영향을 금요일날 이어서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FOMC에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증시가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역시 금요일날 반영이 되니까 이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공부를 했었죠. FOMC가 끝나면은 악재소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봉쇄도 단계적 해제 소식이 5월달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이어 부양 소식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성장주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이번 주에 증시가 살짝 하락을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은 목요일에 올려드렸던 그 시각 그대로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들 지금 현재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름들 이걸 보시면은 그래 이게 뭐 그렇게 대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최근 바닥을 3번이나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우리 계좌 박살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잘 버텼나요? 못 버텼나요? 당연히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야, 차트를 보니까 하락했던 적이 3번이나 있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또 지나면은 별관이 하락의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주말 푹 쉬시면서 그냥 다음 주는 일단 어플을 키지 마시고 그냥 저의 영상을 보신 다음에 뭐야 증시가 올랐잖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어플을 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지나면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2주간 연기금이 많이 사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 순매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현대차, LG화학, 삼성 SDS, 셀트리온,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SK, 한미약품,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유니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자, 위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순매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은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기아,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LG엔솔, 현대차, 삼바, KG스틸, 포스코케미칼, KT,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크래프톤, 해성DS, 신한지주, SOE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인분들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 네이버, 펄어비스, 삼성자우, LG이노텍, LG전자, LNF, 오스템임플란트, LG데프, SK텔레콤, 카카오, LG엔솔, SK이노베이션, KB금융,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현대모비스, DB하이텍, 팜스토리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런 소식이 나왔죠. SK바사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성공. 그래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셀트리온도 같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진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섹터에 조금은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거는 최근 들어 인플레 때문에 난린데,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는 그러한 인플레랑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가 또 다른 것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모빌리티 대전환 2025년에는 UAM 그리고 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UAM 관련주 우주항공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다음으로 수요일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올해 성장률 미국 제쳐야
자, 중국의 목표인 5.5%이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인프라 투자가 많아질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날 정말 많이 걱정했던 메타, 그 와중에 사용자가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나 폭등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애플에서는 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역시 애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처음에 우리가 봤다시피 3분기에는 공급망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한 시각에 애플의 주가가 금요일날 조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마존이 실적이 정말 안 좋아서 시간에 걸려서 10%나 폭락을 했으며, 이 폭락이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야외 마스크 해제, 중국, 영국, 대만, 홍콩 휴장,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미국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 하이브에서 새로운 걸그룹 르세라핌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유럽 배터리데이도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도 시범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일본 휴장입니다. 3, 4, 5, 3일간 휴장이라는 거. 그리고 4월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며 카카오페이 보이수가 해제가 되고,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린다는 거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겠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현지 시간 미국에서 FOMC가 열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날 아침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미국 4월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목요일엔 어린이날 증시도 당연히 휴장이겠죠. 마침 이날에 맞춰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개장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정기회의가 열리며,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4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6일 다음 주고요. 맨 위에는 휴장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청약이 나와있고, 그리고 아래는 증시 일정, 그 밑에는 보유예수가 풀리는 기업들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래 보면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 찍고 넘어셔도 되고, 화질이 조금 안 좋다면 카카오뷰에서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장 내일 증시가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하락 얼마 가지 않겠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